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예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예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14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밤 사이에 눈이 내린 지역도 좀 있었는데 눈 내리는데 걱정하면은 나이 든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밤새 걱정을 했고요. 오늘 새벽에도 뭐 CPI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눈 왔나 궁금해서 저도 모르게 새벽에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눈은 내리지 않아서 아침 출근길이 그렇게 혼잡스럽진 않았습니다. 자, 밤사이 여러분 잘 주무셨나요?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고 주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초반에만 딱 보고 주무셨던 분들은 오늘 새벽에 깨서 뭐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좀 이렇게 환호했었던 시장 상황은 다소 상승폭이 많이 반납이 되면서 그래도 어쨌든 이거래 연속 오름세를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잠시 후에 시장 상황 마감 전략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심층 인터뷰 저희가 항상 이제 금요일에 만나보고 있는 이남우 교수님을 조금 더 일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지표도 발표가 됐고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경 전문위원과 함께 또 어떤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얇게 입고 있어서 추워 보인다 하는데요. 여러분 스튜디오는 일단 춥지 않고요. 하나만 입은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 얇은 옷 몇 겹을 입으면 따뜻하다라는 그 사이사이의 공기, 에어층의 형성을 굉장히 신봉하는 신봉론자라서 얇은 옷 여러 겹 입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밤새셨다고요? 시장 보느라? 테슬라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잠시 후에 면밀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는 인플레 완화 기대감에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는데 이 완화된 것에 대해서도 좀 약간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남 교수님과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예상치보다 좀 떨어진 거는 좋아 환호했지만 시장이 이렇게 꺾인 건 앞으로는 어떨까? 또 파월 의장은 어떤 얘기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경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마감 상황을 보자면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약세권으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0.3%대 상승한 34,00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4,000선 언제 또 4,000선에 올랐나 싶었는데 앞자리가 4입니다. 0.73% 오른 4,019포인트 선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1% 넘게 올랐고요. 장 초반 대비해서는 물론 상승폭 반납했으나 11,256포인트 선 마감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를 이렇게 상승으로 이끈 건 11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였습니다. CPI는 전년 대비해서 7.1% 늘어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이고요. 시장 예상치가 7.3 이랬으니까 시장 예상치를 어쨌든 2%포인트, 0.2%포인트, 2%였으면 너무 좋았겠죠? 0.2%포인트 하회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좀 반기는 모습이었고요. 근원 CPI 역시나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6% 오르면서 예상치 6.1을 소폭이지만 하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CPI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월째 계속해서 연속 둔화하면서 작년 12월 기준으로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시작하자마자 와 하고 시작했는데 시장은 빅 이벤트 하나 더 남았어. 우리에게는 넘어야 될 산이 아직은 여러 봉우리 남아있다라는 그런 경계감에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그래도 초록불이 많이 들어왔던 상황이었는데 일부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고요. 내용들을 좀 맵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에서 아마존이나 구글 등의 종목들이 올랐는데요. 아마존의 주가가 2%, 또 메타의 주가가 4% 넘게 올랐습니다. 이 배경을 좀 보니까요. 골드만삭스에서 내년 최고의 주식으로 이 아마존과 메타를 포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는 상황이었고요. 구글의 주가도 2% 넘게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현재 1.75% 상승 마감, 애플의 주가도 0.68% 올랐습니다. 자, 그 옆에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은 참 더디게 올라가고 잘 못 오르는데 미국은 잘 오르네요. 엔비디아 주가가 3% 넘게 올랐고요. 퀄컴도 1%대, AMD도 1%대 반등. 그러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또 인텔 등의 종목들은 쉬어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자, 이 가운데 또 다른 종목을 보자면 뭐부터 볼까요? 저 빨간색 먼저 볼까요? 테슬라 4% 하락했습니다. 약간 최근에 주가가 급반등, 급락을 반복하는 그런 상황들이 저점 부근에서 연출되고 있죠. 결국에 오늘 밤사이에는 52주 신저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160달러 선까지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4.09% 하락한 160.95달러까지 95센트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테슬라의 자동차 가격을 계속해서 낮추면서 재고를 어떻게든 팔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 이후에 시장이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차가워졌죠. 여기에 따른 주가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GM이나 포드는 초록불이 들어왔다라는 걸 보면은 자동차 전반이라기보다는 테슬라의 리스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옆에 월마트나 코스트코 이렇게 필수 소비자 관련된 종목들도 좀 엇갈리는 흐름 가운데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파이자나 머크 등의 종목들은 1%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이 주식에 대해서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주가는 1% 넘게 올랐고요. 어제 모더나가 주가가 19% 급등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암 치료제 관련해서 좀 괜찮은 좋은 데이터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머크 암 치료제 키트루다와 병용한 실험용 흑색종 백신 관련해서 굉장히 이 피부암 관련한 재발 또는 사망 위험을 44%나 줄였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헬스케어 섹터 안에서도 빨간불 중에 파란불을 켜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요. 그 아래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나 시브리스는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개별 종목 가운데서 핀터레스트 볼 텐데요. 파이프 샌들러에서 이 핀터레스트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10% 넘게 올랐습니다. 광고주 관련해서 핀터레스트에 관련한 광고가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잠재적인 자사주 매입에 관련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며 주가는 올랐습니다. 또 태양광 기업 퍼스트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4%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항공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지금 연료 효율이 좀 낮은 항공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돈을 쓴다고 합니다. 100대의 보잉 787 드림라이너 구매한다는 소식에 주가는 좀 밀렸는데 반면에 보잉의 주가는 상승을 하는 그런 배경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에너지 섹터의 강세도 두드러졌는데요. 어제 밤사이에 WTI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3% 넘게 상승하면서 엑스모빌, 쉐브론 등의 종목들이 모두 1%에서 2%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보였지만 상승하는 빅테크 종목들이 눈에 띄는 하루였는데요. 과연 우리 또 심층 인터뷰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 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1분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춥습니다. 옷 겹겹이 따뜻하게 입고 출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남우 교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 저의 항상 제 개인적인 니즈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주제를 한번 이렇게 쓱 이렇게 밀어드렸더니 그 궁금한 내용을 바로 또 영상으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지난주에 LVMH 회장과 테슬라의 그 세계 1위 부호 자리를 지금 옥신각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이냐면요. 네. 1년 이상 그 일론 머스크가 지켜왔고 그쵸. 그 전에는 그 제프 베조스였어요. 네. 아마존 창업자. 근데 지난주에 프랑스의 그 버나르드 아르노 회장이 이제 1위로 부상을 했다가 그쵸.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최근 테슬라 주가가 빠지면서 그럼요. 그 프랑스의 최고의 부호 LVMH 회장이 지금 1위를 굳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 기업의 경영진, 대주주의 철학은 어떤가, 네. 어떤 분인가, 어떠한 전략을 구사하느냐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그 일론 머스크의 재산 목록, 그다음에 버나드 회장의 재산 목록을 다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재미있으면서 우리가 투자에도 그쵸.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상을 어제 제 유튜브에 네. 올렸습니다. 밤에. 우리 또 교수님께서 숙제를 너무 제가 드린 것 같아가지고 죄송스럽지만 저는 재밌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아이디어 많이 주시면 우리 교수님께서 또 재밌게 만들어 주실 거고요. 자세한 영상 내용은 이남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 저희가 업로드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재밌게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때마침 또 CPI 발표 바로 다음 날이라서 너무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 일단 간단하게 확인해 볼까요? 크게 네 가지 했는데요. 이제 어제 발표된,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미국 시간으로는 화요일 날 아침 8시 반, 우리 시간으로는 밤 10시 반에 발표된 11월 미국 CPI가 뭐 예상 정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너무 여기서 오르는 거는 좀 버블이 형성돼서 오히려 강보합으로 끝난 게 전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코노미스트가 보는 숫자도 있지만 항상 현장의 숫자를 보자.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제가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테슬라가 지금 국내 미국, 중국 다 일시적으로 연말 지금 재고 처분을 하려고 가격을 낮추고 국내는 최대 1,000만 원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아는 젊은 분이 네. 관심이 있어서 이제 제가 저희 집에 테슬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물어봐서 제가 적극적으로 사라. 왜냐 괜찮다. 제품이라는 거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은 미국에서 또 자동차 재고가 지금 몇 달째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공급망 문제가 확실히 완화가 되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좋은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오른 제품값이 내려오고 재고는 쌓이고, 그래서 다양한 제품값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 내려올 수 있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전기차 뉴스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리비안이 원래 벤츠와 그 합작을 유럽에서 상용차를 하겠다가 그쵸. 이제 그것을 그 파기했어요. 파기했다는 것보다 일단은 유예가 일단 아니고요? 유예. 이제 그게 이제 현금 흐름이 만만치 않은데 미국에 지금 집중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맞는 전략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금 이제 해외에서 화제가 되는 게 중국의 GLE라고 민간 자동차 회사 중에 제일 잘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 전기차 자회사가 Zeekr라고 있는데 한 4만 달러 좀 넘으니까 중국에서도 테슬라 엔트리 모델보다 값이 오히려 셉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엄 모델인데 미국에 상장을 하는 그런 서류를 제출을 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 13조 원 정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전기차 뉴스가 많고 이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 우리 주주들도 다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그 국내에는 그렇게 많이 보도가 안 됐는데 네. 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걸 이제 사스 업체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표 주자가 쿠파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기업의 그러한 관리 그 비용을 저 체계적으로 네. 관리하고 이제 이런 거 하는 데인데 독일의 SAP, SAP랑 경쟁하는 데인데 여기가 상장돼 있죠. 그런데 그 브라보라는 펀드, 그러니까 성장주에 투자하는 바이아웃 펀드가 한 30% 프리미엄을 주고 전격 다 매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들은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들 주가가 고점 대비 70-80% 빠진 상황이니까 지금 그 점차 매수를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리스크 언으로 조금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좀 얘기해 준다. 이제 그런 그 뭐 다른 그 실리콘밸리의 뉴스를 마지막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씩 좀 뚜껑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내용. 일단은 예상치 하회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우리 또 생각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이제 올려주시면 이제 미국 그 정부 데이터인데 보통 우리가 전년 동기 대비 그 비교를 하잖아요. 기업 실적은. 근데 안정적이다가 갑자기 고공갱진을 하고 이게 들쑥날쑥을 하면 이제 더 전월 대비 숫자를 봐서 이제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금 약간 좀 특이한 상황이니까 전월 대비를 보는 것 같고 실제 상반기만 해도 전월 대비 매달 1%를 넘나는 그런 물가 상승률을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달에 그러니까 10월 달 수치가 0.4%로 조금 안정화되면서 이번 달 11월 수치는 0.1% 증가밖에 안 돼서 상당히 그 시장이 원했던 그 정도 수준의 물가 상승. 근데 이제 그 어제 미국 주가가 좀 주춤했던 건 이제 많이 그 급등을 했다가 강보합으로 끝났던 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물가가 7%가 넘구나. 그리고 실제 그 장바구니 물가 같은 거는 12% 전년 동기 대비 여전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스티키, 그러니까 이제 잘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끈끈하다는 얘기여서 그런 물가가 이게 한 3%대, 4%지 2%대 물가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3, 4%대까지 내려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것을 시장이 좀 생각한 것 같고 또 다른 것은 주가가 S&P 기준으로 4천이면 퍼가 18배인데 내년에 기업이익이 좀 불안한데 이 정도면 충분히 올라올 만큼 올라온 것이고 오히려 여기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면 버블이 형성이 될 수 있어서 오히려 건전하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파월의 희망지수 지금 3,500에서 4,000을 하여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4,000 넘기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유지해도 좋고 다음 페이지 보면 같은 이제 정부 통계인데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인데 그러니까 이제 월가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보는 건 근원 물가입니다. 그래서 예상치가 6.1%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 발표치는 6%. 그래서 하여간 그 전반적인 물가 지수, 근원 물가 지수 다 예상보다 조금 낮게 조금 좋게 나왔고 근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 이 물가 상승을 여전히 주도하는 것은 쉘터 그 주택 거주 비용 지수다. 그런데 이제 그 물건 제품 같은 거 재화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그 둔화 아니면 꺾이는 모습을 보여요. 제가 조금 이따 자동차 값을 말씀드리겠지만 정부 통계 11월치를 봐도 중고차 값은 전월 대비 한 3% 하락을 했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 하락해서 많이 하락한 거죠. 그리고 신규 자동차 가격도 지금 이제 꺾이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가구가 개인이 사는 물건 중에 가장 큰 것이 자동차인데 한 4만 불이 넘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꺾이는 것은 되게 좋은 모습이다. 하지만 여전히 장바구니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2%여서 사람들 특히 서민들의 생활은 미국도 상당히 힘들다. 우리 대한민국도 최근에 힘들지만. 네. 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그런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서 제가 강조했던 게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하버드대의 그 제이슨 퍼만 교수라고 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제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분석했던 내용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여간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꺾여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내려가는데 이것이 연준이나 시장이 원하는 2%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없고 그 하락세는 좀 완만하다. 그래서 이제 전체 CPI 지수의 3분의 1이 거주비 지수고 미국인이 평균 2,040달러를 월 렌트, 월세로 내는데 실제 그 우리가 지금 이제 테레비를 가령 제가 구매를 하면 네. 지금 텔레비전의 가격만 CPI에 반영되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다른 테레비 3년 전에 산 건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건 3년 전에 반영이 됐지만 근데 렌트는 특이한 게 지금 이번 달에 갱신하는 사람도 CPI 반영이 되지만 1년 전에 렌트를 계약한 사람도 지금 계속 거기에 사니까 과거 렌트가 반영이 돼요. 그 가격이 계속 그래서 이제 비슷한 게. 그 지연, 레깅하는 게 이제 한 12개월 정도 후행해서 반영이 된다는 거고 지금 CPI를 모든 현재 렌트 갱신되는 걸로 하면 이미 최근 한 세 달 사이에 인플레이션은 한 3%로 벌써 둔화가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월가 전문가는 인플레이션이 꺾였다고 확신을 하고 네. 연준 사람들도 발표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꺾인 걸. 근데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빨리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느냐. 근데 상당히 완만하고 그렇게 많이 2%대까지 내려가진 않아서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그 연준이 이제 목표 정책 금리를 지금 2%에 세팅을 한 것을 앞으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한 3, 4%로 그런 얘기들이 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 히딩크식 발언을 하더라고요. 히딩크 감독이 예전에 I'm still hungry 우리가 막 16강 진출하고 되게 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인플레이션 꺾이고 있다. 아주 좋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남아있다. 뭔가 이제 더 많이 꺾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한테 시그널을 줬는데 이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앞으로 굉장히 그렇죠. 끈적끈적거리면서 네. 잘 내려가지 않을 것에 대해서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는 우리는 좀 경계하면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지금 와, 최대 1,000만 원 정도 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할인한다고요? 일간지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죠. 최대 1,000만 원을 일시적으로 테슬라가 할인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항상 습관이 정확하게 내가 확인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언론 기사가 나와도 내가 그 제품을 써보거나 이제 홈페이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지금 할인이 되는 대부분의 모델은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모델 3고 가령 이제 그 보급형 모델 3가 7천만 원대인데 600만 원, 그러니까 9%를 할인을 해주고, 그다음에 롱 레인지, 그러니까 훨씬 이제 주행 거리가 긴, 그 용량이 큰 배터리 용량이 큰 롱 레인지 모델 3가 실제 10% 가까이 할인을 해줘서 8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한두 개 모델은 맥시멈 1,000만 원까지 깎아주는 그래서 상당히 뭐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기회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떠냐 한국만 깎아주냐 그래서 이제 아마 4분기에 재고가 좀 쌓이는 것을 밀어내기 식으로 좀 조절을 하려고 그러고 이제 중국 같은데 지금 공장 가동률을 마지막 주에 좀 낮춘다고 이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한 3,750 달러를 모델 3Y를 지금 깎아주고 있고요. 반짝 할인.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도 모델별로 한 5에서 9%.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할인율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만 특별히 해주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지난 한 2년 사이에 그 원재료 값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수요가 워낙 좋아서 가격을 뭐 과도하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실제 모델 Y에 지금 할인하기 전에 시초가가 9,7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BMW 5 모델보다도 훨씬 비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도하게 올린 것에 좀 반작용으로 좀 내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자체 모델을 갖고 앞으로
그 원재료 값을 반영을 해서 모델을 프라이싱을 한다. 그래서 이제 원재료 값이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자기네들이 마진을 확보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 정도 가격 인하는 좀 가능하다. 근데 확실한 것은 재고가 좀 쌓이는 것은 맞고 테슬라 주주들한테는 안 좋지만 우리가 전반적인 물가 측면에 있어서는 뭐 그 내구재 중에 가장 큰 아이템이니까 제품이니까 자동차가 매크로 측면에서는 뭐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테슬라의 차량 가격이 그대로 플랫했던 게 아니라 한번 올렸던 가격이 있었고 여러 번 올렸죠. 그쵸. 네, 올해도 서너 많이 차례 올렸습니다. 올렸잖아요. 지난 2년 사이에. 그리고 나서 낮췄다라는 거는 다시 원정으로 복귀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 재고가 조금 올라오는 것은 조금 개별 기업에서는 악재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통 자동차 회사들은 한 2달치 재고를 갖고 있고 현대차도 얼마 전에 발표한 걸 보면 한 달 1.1달 1개월 재고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뭐 우리 머스크 회장이 너무 신경을 안 써서 이제 그게 가장 큰 악재죠.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원재료 커스트가 내려가는 것만큼 가격을 인하한다 그러면 마진은 어느 정도 확보가 계속 될 수도 있다. 이제 뭐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밖에도 요즘에 자동차 할인 엄청 많이 그래서 하잖아요. 요즘 보면 이제 국내에 보면 현대차도 일부 모델을 할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차들이 하고 할인을 되게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진짜 좋은 뉴스고 그래서 일부 아우디 모델은 모델별로 26%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36개월 무이자 혜택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잘 나가던 BMW도 5 시리즈가 8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할인을 해준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그 CPI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내구재들이 이렇게 값을 내리고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핸드폰, 뭐 가전제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전반적으로 좀 꺾이고 있으니까 국내 해외 다 물가들이 좀 안정세로 이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이제 그 증명해주는 그런 확실한 팩트입니다. 예. 네. 저희 가족 중에서도 차를 빨리 바꿔야 되는 가족이 하나 있는데 저 요거 보니까 지금 사야 될 타이밍인가. 그러니까 현금이 있는 그쵸? 분은 부동산 가격도 많이 내려오니까 네. 뭐 내년 언제가 좋은 매수 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뭐 내구재 같은 것도 뭐 그렇죠. 현금이 있으면 특히. 그렇습니다. 미국 상황을 잠깐 보면요. 네. 다음 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은 자동차가 1년에 정상적인 경우 1,600만 대에서 한 1,700만 대 정도 팔려요. 중국이 한 2,500만 대, 대한민국이 한 200만 대. 근데 보통 한 300만 대 재고는 보통 갖고 가는데 한 두 달치. 근데 이게 코로나가 심할 작년에 100만 대 미만으로 재고가 내려갔다가 지금은 155만 대로 올라왔고 네. 한 달 사이에도 10만 대 이상 재고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 업체에 벌어지는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업체 주가에는 좀 악재이죠. 내년에 수요가 좋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매크로 CPI 측면에 있어서는 이것도 다른 되게 좋은 긍정적인 뉴스다. 재고가 늘어난다는 건 앞으로 가격이 인하가 계속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전기차 관련한 이슈를 보면은 뭐 가격 할인뿐만 아니라 리비안 관련해서도 지금 보니까 이슈가 하나 있는 게 벤츠와의 관계가 이게 뭔가 뭐 유예라고는 하지만 이걸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쨌든 뭔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꺾게 만드는 이슈네요. 그러니까 이제 리비안하고 뭐 더 나아가서 루시드가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여전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작년에 아마 많이 투자를 하셔서 지금 뭐 좀 속상한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루비안, 루시드는 확실한 그 테슬라의 대항마는 맞고 둘 중에는 리비안이 훨씬 좋은 회사,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원래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와 유럽의 상용차 합작을 하는 것을 공장을 만드는 거, 이제 공장을 짓는다는 것을 MOU,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확정된 계약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라고 이제 그 각서를 3개월 전쯤 사인을 했는데 이것을 일단 그 중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여기도 그 지금 적자가 나고 캐시플로우가 그 네거티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금이 리비안이 연초에 180억 달러가 있던 게 지금 내려가서 140억 달러. 그러니까 이제 9개월 사이에 한 5조 원 정도를 현금을 그 태웠다는, 그러니까 소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CEO가 얘기한 것도 우리가 미국에서 그동안 있던 계획, 그러니까 소비자 제품 픽업 트럭하고 아마존의 밴을 지금 만들어주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집중하고 일단은 해외 공장은 우리가 좀 당분간은 보류를 하겠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어제 제가 자료를 만들다가 이제 그 공매도를 제가 항상 체크해 보거든요. 네. 근데 테슬라가 이제 공매도 비율이 최근에 좀 올라갔습니다. 3%고. 근데 이제 대형주들은 뭐 3%면 되게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리비아는 이제 공매도 비율이 그 8%로 최근에 좀 줄었고, 그다음에 루시드는 공매도 비율이 오히려 늘어서 25%. 그래서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투자가들이 많다는 것을 특히 루시드에 대해서는 이제 보여줍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소식은 이제 전기차 관련한 기업, 사실 중국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뭐 주가 퍼포먼스나 내수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튼튼한 기업들 많잖아요. 또 다른 기업이 상장을 그러니까 중국 예정하고 전기차 있다고요? 중에 이제 최근에 국내외 언론에 많이 그 보도되는 게 테슬라의 대항마로 네. BYC. 근데 이제 BYC 차는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질리라고 원래 승용차를 민간 업체로, 중국은 대개 이제 정부 지분이 있거나 아니면 합작인데 중국의 그 독립된 기업으로 한 200만 대 가까이 생산을 하는 질리가 되게 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볼보도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해외에도 공격적인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볼보와 합작 전기차 생산을 했고 국내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폴레스터라고 이태원에 가면 매장이 있고 단독으로 자기네가 이제 전기차 브랜드를 만든 게 지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모델이 상당히 세련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 모델이 지금 한 대 종류의 모델이 나와 있는데 이미 그 다 팔렸고, 그러니까 주문이 지금 밀려 있고, 내년 초에 미국 상장, 그러니까 홍콩 대신 미국을 선택을 했어요. 그만큼 좀 자신이 있다는 얘기고, 적극적으로 해외 공략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 테슬라의 그 엔트리 모델 가격이 한 4만 달러에서 시작을 하는데 오히려 지커의 가격은 그거보다 조금 높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프리미엄 모델로 포지셔닝을 하는데, 근데 이제 질리가 조금 이렇게 회사는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국 그 자동차 부품 업체랑도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데, 제가 전에 옛날에 사회이사로 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품 회사랑도 거래를 하는데 1년 동안 현금 결제를 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은 좋은 것을 받고 싶어 하는데 상거래는 그렇게 좋게 하지 않는 그러한 좀 모습을 보여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것은 그런 것이고 되게 좋은 훌륭한 지금 전기차를 만들어서 지금 미국에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제 뭐 어느 것이 성공할진 모르지만 테슬라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미국뿐만 있다. 아니라 중국 여러 나라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 물론 현대도 이제 전기차를 아이오닉을 그쵸. 되게 잘 만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테슬라 주가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아침부터 또 깨알 같은 웃음까지 주셨습니다. BYD, BYC. 아, BYC. 되게 자연스럽게 아, 우리는 예. 사실 예, 소국 예. 브랜드가 더 익숙하긴 하죠. 중국 기업보다. 네. 여러분들 모르시고 그러셨겠습니까? 예, 우리가 익숙한 단어를 발음하다 보면은 헷갈릴 수 그랬네. 있다라는 거 인지도 못하시잖아요. 근데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재밌게 또 받아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사스라는 단어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국에서 발생했었던 질병 사스만 생각했는데, 이 단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사실 미래지향적인 산업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질병은 SARS고, 네, 그다음에 SARS. 제가 말씀드린 SaaS는 Software as a Service, 네. SaaS.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가 뭐 IT의 가장 큰 지금 뭐 플랫폼 인프라스트럭처고 그것을 발판으로 이제 서비스하는 회사가 지금 이제 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인정을 받는데 이제 쿠파라는 회사가 이제 사스의 되게 대표 주자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체들이 내부 관리를 하는데 거의 그동안은 뭐 삼성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기업들 그다음에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이 다 독일의 SAP를 많이 썼는데 그것에 대항하는 회사로 이제 쿠파가 실리콘밸리 회사로 여기는 클라우드 기반이에요. 근데 SAP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미래를 내다보고 만든 회사고 그래서 이제 마켓 시어를 잠식해 가고 있었는데 여기도 뭐 다음 페이지에 제가 주가를 보여드리겠지만 주가가 고점 대비 한 80% 90% 빠졌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깜짝 놀랐던 게 많이 제가 이름은 알았지만 잘 모르는 회사 여기 보면 토마 브라보라고.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회사가 미국의 바이아웃 PE 쪽에서는 엄청나게 성장주 투자의 뭐 가장 대장 같은 데인데 여기가 한 40조 되는 펀드레이징을 올해 해서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아도 또 이렇게 능력이 되는 검증된 데는 또 펀드레이징을 많이 합니다. 그 돈 중에 이미 반 이상을 소진을 했고 쿠파가 상장 회사인데 한 10조 원을 주고 전격 다 인수를 해서 이제 비상장으로 간다. 그래서 입찰도 한 10몇 개 회사가 결국 붙었대요. 그만큼 지금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최근에 바뀌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시장 관점에서도 조금 긍정적인 뉴스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 실제 인수 가격이 발표되기 전날 그 종가 대비 한 25% 이상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왜냐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미국에서 국내도 그렇지만 주죠. 그래서 그 정도 반영을 해도 우리 고점 대비 한 80% 떨어진 가격에 인수를 하니까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인력 이런 것들이 확실하다고 보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펀드들이 지금 점점점 많이 탄생을 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증시 입장에서 보면 너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리스크 온이라는 표현을 이제 영어로는 쓰는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또 우리가 그냥 흔하게 이렇게 신문 헤드라인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또 인사이트가 있는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지 볼 수 있는 내용들까지 오늘 확인해 봤습니다. 아침 일찍 또 추운 이런 시간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리 불러야지. 천사들이 때리는 1588 2004 불러요. 천사들이 1588 대천사 천사들이 안심 귀가 천사대리 1588 1004. 바쁘게 지나가는 여의도의 하루.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그윽한 향이 있습니다. 갓 우려낸 차에 풍부한 향으로 되찾는 한 잔의 여유. 건강한 블렌딩 티 전문 브랜드 룩 아워 티는 오늘도 3프로TV와 함께합니다. 네이버에서 룩 아워 티를 검색하세요. 배송 메모란에 3프로TV를 입력하시면 티베이스 3종 세트를 증정해드립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7분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네. 위원님 이번 주부터 네. 댓글창에 위원님이 젊어지셨다라는 그런 댓글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오늘도 메이크업을 곱게 하고 오셨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어요. 머리 검. 이런 얘기하면 부끄러우시죠? 메이크업, 진짜 가만히 앉아 있죠. 근데 그 팀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느낌? 뭐 그럴지도 모르죠. 네. 자, 오늘도 곱게 네. 메이크업까지 하고 오신 우리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해볼 텐데 네. 자, 빅 이벤트 하나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부터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이게 보면 훅 올라갔었단 말이죠. 3대 지수가 시작과 더불어서 그쵸. 그 개장 전부터 선물이 훅 올라갔다가요. 2% 넘게 올라갔다가 조금 이제 숨고르게 했죠. 결국은 1% 내외로 나스닥이 1%, S&P 0.97%, 다우 0.3%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더 올라갈 수도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제로 어제 끝나고 나서 했기 때문에 제가 커뮤니티에 게시판에 올려드렸는데 JP 모건에서 시나리오를 얘기했어요. JP 모건은 7.2에서 7.4 확률이 가장 크고 그쵸. 7.1 뭐 요 정도 7에서 7.1 나오면 한 4%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추세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7% 이하면 뭐 8에서 1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했는데 실제 6%대를 보기는 어려웠어요. 6%대까지 올라가려면 전월 대비 CPI가 마이너스 0.2% 나와야 됩니다. 오늘 다 들으셨겠지만 전월 대비 CPI가 0.1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약간 부족했고요. 실제로 그보다는 이제 지금까지 왔으니 저는 이제 많이 올라갈 줄 알고 끝까지 오늘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 할 거라고 좀 보고 잤는데 네. 실제로 보면 이제 하루 좀 더 기다리자는 사람이 있었죠. 실제로 보면 과연 파월 의장이 뭐라고 말할지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리세션은 될 거다 분명히 내년 초에 분명히 리세션이 나올 거다. 선언이 있을 것이란 우려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누르는 그런 입장도 있었고요. 네. 여하튼 이제 가장 올해 진짜 마지막 남은 이벤트는 내일 우리나라 시간 새벽 한 3시 되겠죠. 그때 이제 남은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고요. 4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CPI였고요. 다만 테슬라는 오늘도 하락했어요. 4% 하락하면서 160달러 겨우 지켜내는 그런 모습, 안타까운 모습으로 끝난 것도 오늘 시장의 큰 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다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정리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은 각각 7.3, 지난달에 7.7이었어요. 7였고요. 전월 대비 0.1이 나왔고요. 지난달은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전월 대비 0.1 그리고 CPI는 7.1이 나왔습니다. 전망보다 낮았고요. 코 CPI는 전전달은 6.3, 지난달에 뭐 6.1 했다, 6.2였다가 이번에 6.1이 전망됐다는 것보다 조금 아래로 나왔기 때문에 PPI는 전망보다 높게 나서 걱정들이 많았었는데요. 괜찮았고요. 이번에도 예상대로 요 그림만 보시면 여기 서비스 있죠. 서비스가 안 꺾이고 있는 거죠. 네. 서비스란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역시 헬스케어 이런 쪽이 좀 안 꺾이고 있고요. 발표되는 거 보면 앞서 이나무에서도 얘기하셨겠지만 렌트비가 조금씩 여전히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좀 올라가는 모습. 다만 진로나 이런 몇 가지 보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른쪽은 이제 CPI랑 코어 CPI랑 헤드라인 CPI라고 오버홀이 우리가 얘기하는 헤드라인 CPI입니다. 많이 꺾이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겠고요. 이건 연초 대비인데 연초 대비 이것도 많이 좀 내려가는 유가 같은 거 많이 내려갔고요. 연초 대비 드디어 자동차 중고차는 마이너스까지 갔어요. 중고차는 5개월 연속 전월 대비 마이너스입니다. 중고차. 앞서 이제 이남원 교수께서도 자동차의 우리나라 할인율 엄청 높은 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도 알고 있지만 아우디 A6 말하는 거거든요. 네, 제일 싸게 아우디 A6가 26% 할인해갖고 무이자 36개월이다. 무이자 저도 오늘 아까 저도 바깥에서 저도 들었는데 찾아봤어요.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격이 그 제네시스 있죠. 제네시스보다 그렇게 결코 차이가 안 나는 가격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옵션에서 좀 헤드라이트가 또 그 헤드라이트가 LED 헤드라이트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네네. 그거가 없는 모델입니다. 네. 네, 그래서 다 보셨군요. 그게 없다면 이제 다들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H6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빠지는 거죠. 요즘 보면 그 폭스바겐에서 티구안이 또 1,000만 원 할인해갖고 난리가 맞아요. 났잖아요. 티구안 지금 저도 봤는데 선납금 30% 36개월 무이자.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뭐 전날까지도 할인 없다 그랬는데 해갖고 뭐 난리 났죠. 아 근데 이제 구입하신 분들에게는 다시 뭐 그런 게 또 해줘야죠. 문자가 있었거든요. 전날까지도 없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어. 그 세일즈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뭐 난리가 그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죠. 여튼 그건 그렇고요. 실제로 보면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오늘 그래서 영향이 어땠느냐? 당연히 금리가 내려가고 우리가 어제 예고해드렸고 내일도 보여드렸지만 기대 정책 금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까지 보겠네요. 요건 이제 약간 튄 거가 되겠고요. 요게 이제 요 때부터 훅 내려간 겁니다 지금요. 그렇지만 저는 약간의 반등하는 모습을 이제 오늘 끝난 거가 되게 어제보다 많이 내려갔고요. 요게 다들 이제 익숙하시죠. 기대 정책 금리가요. 요건 한 달 전, 일주일 전이고 요 바로 위에 살며시 붙어 있는 거가 하루짜리입니다. 어제요. 어제 대비 조금씩 다 내려왔죠. 내려왔죠. 그렇지만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내일 있죠. 내일은 점도표를 통해서 설명이 끝납니다.
점도표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기존의 점도표는 딱 요 정도 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패드워치 툴가 내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부에 출연하신 분, 그리고 네. 장원석 부사는 또 내일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아마 점도표나 이런 것도 아마 설명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오늘 시장에서의 영향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사실 금리나 이런 것들은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분들, 그죠? 그리고 주택에 대한 모기지 금리는 아주 민감하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민감하지 않아요. 뭐 제가 자동차를 살 일도 없고 집을 살 일도 없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은데 저는 이거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달러에 관심이 많아요. 달러. 네, 달러가 내려가야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달러입니다. 달러는 이게 여기가 딱 발표되는 시점부터 훅 내려간 거예요, 지금요. 훅 내려갔어요. 이거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인덱스 되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만 아직 같은 추이로 내려갔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반등했죠. 훅 내려가는 모습. 왜냐하면 기억하시잖아요. 딱 10월 하순부터 11월 초까지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애플 한결같이 달러의 강세가 이어질 거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 기억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1월 말 그리고 2월 초에 나올 기업들 이익에 대한 전망 가이던스가 상당히 낮춰진 것들이 많아갖고 주가들이 훅 떨어졌어요 그때요. 저는 그 당시가 달러 인덱스를 보면 114포인트였거든요. 지금 105포인트 언더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지면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런 추세. 그러면 생각보다 1월 말 2월에 나올 빅테크들의 실적이 그렇게 가이던스만큼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직은 저의 랩실 뿐이고 아직 시장에서 반영되지는 않았고요. 이 그림은 흥미로운데 저희가 200일선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거는 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에 요 그 보라색이라고 하나요? 보라색은 50일 그 저기죠. 21선, 51선, 200일선입니다. 이걸 차를 뚫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200일선을 보여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내려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주체에서 보면 이렇게 이게 보면 주가를 보면 아주 안 좋은 그림이에요. 주가를 보면 이게 지금 이제 데드 크로스 막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데드 크로스 나가는 거가 오늘 따로 깜빡 잊고 안 갖고 왔는데 우리 그 변동성 지표 있지 않습니까? 변동. 빅스? 네, 빅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빅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공포지수라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한번 나중에 한번 그런 관심 있는 만 쳐보시면 그거를 보시면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고 생겼습니다. 지금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변동성. 오늘도 CPI 발표를 오늘 2% 이상 움직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네네. 예상치보다 훅 떨어지니까 네. 나스닥이 막 7% 올랐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맞아요. 그때는 되게 단순 논리였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예상치보다 조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훅 올랐다가 빠진 건 우리가 너무 시장을 네. 단순하게 바라봤나. 그런 굉장히 것도 복잡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전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내피셜 설명인데 하루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지난달에 큰 형님이 이제 발표를 타는 시점이니까 뭐 좀 기다려보자는 것도 있겠고 여하튼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리세션의 가능성은 좀 피할 수가 없는 가능성이 많이 나와 있죠. 물론 살며시 피할 수 있다라는 골드만삭스의 또 시각도 있어요. 살며시요? 살며시 피해 나간다. 가까스로 가려다가 만다. 가까스로 피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지만 네. 지금은 리세션이 선언된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그게 올가의 다수의 시각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 이제 그럼 벌써부터 오늘 몇 군데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주가는 어떻게 올지를 우리가 함부로 예단할 수 없고 다만 저는 이제 내피셜로 이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 뭐 의미가 없는 얘기고 제 얘기는 다만 인플레이션의 피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림 기억하세요? 골드만삭스에 보면 내년 하반기에 보면 코어 CPI가 2.3 정도 가는 거로.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많이 지금보다는 아래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다만 아직까지 또 전쟁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다만 오늘 벌써 몇몇 IB들에서는 인플레이션 피크를 치면 어떤 게 좋아지겠느냐. 좋아지겠냐라고 예측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쳤을 경우에 과거에 어땠는지를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런 거 여러 가지. 그리고 그런 종목을 구하면 그다음에
월가 대비 월가의 예상치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구글 파이낸스를 조금 이용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막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벌써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기본적으로 시각이 좋지 않은데요. 이들도 리세션이 이제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를 얘기했던 사람들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피크 친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 얘기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뽑은 종목군은 어떻게 뽑았냐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인플레이션의 베타가 역외관계에 있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베타 마이너스에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베타가 마이너스 가고 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올라갈 때 X 됐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베타가 컸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피크 치고 내려온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과거의 그런 통계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인플레이션 베타는 계산은 그냥 바로 뽑는 거거든요. 사람의 머리가 관여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거가 아마존, 베스트바이, 오릴리 오토모티브, 클로락스, 잭헨리, 그리고 로스 크로거, 볼 코퍼레이션, 그 홈디포, 로스 코퍼레이션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한두 개 빼놓고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플레이션 때 베타가 마이너스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존 이런 것들을 아까 보여드렸던 이 종목에서 몇 가지만 보여드린 건데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참고적으로 보면 시티요, 시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골드만삭스에서도 탑픽으로 내년도 탑픽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아마존이 올해 너무 뭐 다른 종목 기업들도 그랬지만 참 힘들었죠. 그건 역으로 보면 아까 보여도 인플레이션 베타가 마이너스 3.8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되면서 제일 X 됐다는 거죠 지금요. 그리고 주식 분할하고 나서 이렇게 퍼포먼스 안 좋았던 기업이 참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친구 같이 있잖아요. 알파벳. 알파벳이 어저께까지 7연속 떨어져. 두 친구가 같이. 두 친구가 같이. 하나 더 있는 게 있잖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 테슬라는 그 전에는 사실 주식 분할 효과를 톡톡히 봤었잖아요. 기억이 안 나죠, 다들. 주식 투자라는 건 진짜 어려운 게 예전 3일 전, 4일 전을 기억하는 게 없어요. 지금 오늘 떨어지면 기분 나쁘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그건 생립니다, 생립. 이거 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홈디포도 아까 포함된 건데요. 홈디포도 오늘 많이 상승했다가 돌려냈죠. 우리 보면 음봉이 나왔단 말이죠. 이럴 수가. 이게 오늘 축구 얘기는 오늘 별로 안 하시죠, 이제. 네. 오늘 3대0 이겼잖아요. 어디랑 했어요? 아니, 이제 관심도 없어요. 여돈 뭐. 대표님 실망이십니다. 한국 없으면은 필요 없죠. 저보다 뭐. 훨씬 더 축구. 한국 16강 끝나면은 월드컵 끝난 거예요. 그러면 프리미어리그를 밤 새벽에 보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취향이신 거죠. 저는 네, K리그를 응원합니다. 오늘 메시가 한 골 넣고. 아 그래요? 메시가 페널티킥 하나 넣고 나머지 3대5로 이겼잖아요. 크로아티아를. 메시의 골을 넣었습니까? 농담이고요. 예, 월드컵. 전반에 넣었습니다. 전반에. 월드컵이 끝난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준결승에 하나 했잖아요. 올라갔잖아요. 아르헨티나 올라갔잖아요. 시간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닌텐도를 이겼어요. TSMC가. 이 버크셔 사회가 올라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모르면 항상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JP 모건이나 벅세이스인 이거 누가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JP 모건이 여기까지 올라간 거에 대해서도 다들 기가 막히게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JP 모건이 인기도 없는 데다가 올해 상당히 재미없었거든요. 다만요. 내년에 리세션의 우려 때문에 JP모건 이런 거 안 좋은군요. JP모건은 한 일주일 전에 모건 스탠리는 매도해서 매수를 올려버렸어요. 매도해서 매수.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내년도 탑픽에 JP모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내년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TSMC가 먼저 결승전을 선착한 것까지 보여드리겠고요. 잠깐 하나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마지막 세미나가 8차가 24일 날이 있는데요. 투자 공감 8차 크리스마스 세미나. 이민나로 해갖고 이분날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네, 다 모이죠. 그러면 크리스마스 산타처럼 선물도 주시겠네요? 선물이 오면 대박이 나가죠. 진짜. 어떤 게 나갑니까? 그 심화 강의를 미리 다 찍어놨어요. 심화 강의들. 그래서 롱숏 전략 이런 것들도 보면 활용할 수 있는 엑셀 파일도 드리고요. 장호섭 부사장 강의 그리고 펀더멘털과 테크닉과 같이 하는 분석해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네이버에서 저희를 살아갑니다. 투자 공간만 치면 나옵니다. 네, 보시면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네. 특징주 보기 전에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몇 회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두번 했죠. 테슬라 이제 네. 뭐
돈나무 언니가 누나가 네네. 3천 쓸라 간다, 뭐 네네. 5천 쓸라 간다 네. 이런 얘기했었는데 네. 주식 분할 전 가격으로 하면은 이게 얼마인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산하면 그대로 나겠죠. 그 가격이 이번에 주식 분할하기 전에 3,000불, 5,000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분할하면 주식 분할 2번 했나요? 2번 했는데 그 3,000불, 5,000불 나오는 건 이번에 분할한 다음에 나왔거든요. 네. 분할하기 이번 마지막 분할하기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레포트는 매년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합니다. 기분 좋을 때 자기네가 할 때. 그래서 합니다. 저는 네. 분할 전, 그러니까 초창기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얼마인지가 궁금해서. 지금 가격을 보면 얼추 아시면 저보다 훨씬 그런 관심 있는 거 네. 많을 텐데 거의 그래도 한 1,000불 될 거요? 네, 1,000불 정도? 800~900불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마 아시는 분 적어주시면. 계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예, 오늘 테슬라는 오늘 떨어졌는데요. 참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벌써 이제 댓글에 보면 테슬라에 대해서 뭐 엄청 많은 분들이 아규를 하시거든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거는 인용해 드렸잖아요. 유고브에 있었냐는 거는 네. 제가 어디 유고브라는 데를 알아서 들어간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과 마켓도 기사를 인용했어요. 물론 저 원문도 들어가 봤지만. 그래서 그런 거 필요하신 분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직접 기사를 찾아보시고 제가 그래서 항상 이슈가 되는 거는 그냥 원문을 찍어드리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400불? 2,500불 그런가요? 말씀하시는데요? 예, 뭐 그렇게 맞으시겠죠. 진짜 저분들. 많이 오른 거네요. 예, 맞으시면 되겠죠. 예, 다른- 맞으실 거 네. 되겠습니다. 다른 특징주 보도록 할까요? 디테일은 잘 모른다 그러잖아요, 제가요. 이양무 씨가요. 제가 그것까지 알 수는 없죠. 우리 똑똑하신 분들은 다 계산해 주셨으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항공주 얘기 하나 해볼까요? 마침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항공주 관심 항공주를 없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큰 관심이 없는데요. 제플루라는 항공사가요. 이번 12월 달에요. 연말 시즌에 매출이 생각보다 좀 절 나온다 얘기하면서 매출이 기대 이하 날 거를 경고를 했어요. 7.6%가 오늘 떨어졌고요. 유나이티드 항공도는 6.9%가 떨어졌어요. 근데 어저께 또 그 댓글에서 어떤 분 쓰신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항공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안 올랐다라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하나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돈 앵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돈 앵커가 뭐 예를 들어서 뉴욕을 간다, 유럽 간다, 그리고 아시아를 가신다, 일본을 간다 할 때요. 특정하게 검색하실 때 나는 대한항공을 꼭 타겠다고 검색하세요? 마일리지 써야 되고 마일리지는 할 수 없고. 적립해야 되면 네, 그렇지 하는데 않으면요. 보통의 경우에는 최저가 검색을 하죠.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제가 오늘 최저가. 말씀드린 게 딱 그거예요. 저는 왔다 갔다 자주 하지만 네. 저는 한 번도 대한항공을 선택한 적이 없고 아시아나를 물론 거기 직원들은 그렇게 하시고 네. 여유가 있으신 분은 하신 분이 있겠죠. 저나 보통 사람들 제가 주위에 다 물어보면 다 최저가 검색합니다. 최저가. 국적기를 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은 전 솔직히 그냥- 관심이 없어요. 국적지가 관심 없고 맞아. 싸면 답니다. 싸. 그래서 제가 한번 밴쿠버 갈 때 심지어는 제가 중국까지 갔다 간 적이 있어요. 경유를 하십니까? 대만에도 간 적도 있고요. 경유는 저는 못. 저는 하겠습니다. 싸니까 가죠. 싸니까 가죠. 허리가 그게 바로 아픕니다. 항공사의 그런 심리란 얘기죠. 아이폰은 아이폰, 자동차는 딱 테슬라다, BMW를 딱 찍는 거거든요. 충성 고객이 없다. 있죠. 있긴 있지만 적다. 직원들 있죠. 직원들. 계열사 있고 정말 돈 여유가 많고 진짜 프레퍼런스가 확 간 분도 있지만 저는 없고 대부분은 없어요. 대부분은. 그럼 가격 정가력도 떨어지겠네요. 가격 정가력은 이제 그 수요 공급이 따라가는 건데 저는 그래서 항공주는 개인적인 매력이 없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욕하셔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싫은 거예요. 저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항공주 어제 이야기했었던 부분 잠시 더 첨언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굉장히 춥습니다. 얇게 입고 나가셨다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는 불상사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장우석 부사장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저희 3프로TV와 US닥이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시험을 이번에 만들었는데요.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죠. 해외 투자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민간 자격증으로서요. 올해 벌써 4번째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총 200여 분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이 치열한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투자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이 자격증과 함께 여러분들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 보시죠. 응시하고 싶은 분은요, 미주미.co.kr로 접속해 보시면 되겠습니다.